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데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합니까?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대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이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네.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예,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 윤석열 전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라시 형태로 퍼진 의혹에 대해 기가 막힌 얘기다라며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여태 드러난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참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자신도 영부인 출마 선언을 하듯 안 하던 인터뷰를 하며 언론의 공개 노출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30일 버스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와 SNS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격양된 목소리로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이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이 언급한 이후 엑스파일은 윤 전 청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리 문서로 확대 생산되며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의혹에 일일이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윤석열의 지지도 상승과 대권 유력 후보로의 급상승이 이러한 자신감을 만들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 전 청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출처불명의 근거 없는 마타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강남 유흥주점에 접객원 줄리였다는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 호텔의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는 제가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이라며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거라며 나중에 줄리를 한번 취재해봐달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저는 줄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대택 씨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판결문에 들어간 내용이 거짓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김 씨는 과거 전도 유망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내 집에서는 내 친구들과 살았다.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가 바보인가라며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동거 중이던 검사와의 해외여행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소문엔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그걸 지울 수 있다면 좀 가르쳐달라며 사회가 자꾸 마타도어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한 9년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노란하니까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며 결국 피해자는 다 국민들이다.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야 되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거짓말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만 이긴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가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줄리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동거도 한 적도 없고 해외 출입국 기록도 지운 적이 없다는데요. 여태 쉬쉬하고 감춰왔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꺼내들고 반격하고 나섰는데요. 전 좀 놀랐습니다. 이런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고 했던 일도 사라지는 걸까요? 영부인의 꿈을 꾸기 시작한 김건희. 정말 줄리가 아닌 거니?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조선일보의 쓰리콤보 사과는 조선일보 창립 역사상 최초로 보여지는데요. 금융치료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무한 반복 사과는 조 전 장관의 미국 LA판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현재 잠정 배상액은 1억 불, 한화로 114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30일 A28면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면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당 면에는 일러스트 인터넷 게재 경위, 본사의 재발 방지 대책, 당사자와 독자께 사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관련 책임 소재 규명 요청 등이 실렸는데요. 앞서 조선일보는 두 차례 디지털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신문 1면을 할애해 사과문을 냈는데요. 1면 전체를 사과문에 하려하는 파격도 불사한 거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런 사과를 두 눈으로 보게 됐는데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장황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일러스트가 게재되게 됐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아주 구구절절해서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사과를 이토록 열심히 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이게 몇 번째인가요? 이번에는 화끈하게 금융치료 받고 그 치료의 대가를 상기시키며 두 번 다시 이런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1140억 원쯤이야 조선일보에게는 껌값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추경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을 합해 총 36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중에 16조 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에 투입되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당정간 논란 끝에 일단 소득 하위 80%에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국민 여론에 따라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눈치 보며 간을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 왜 전 국민 지급이 안 된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을 향해 가시돋친 비판을 퍼부었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땡땡들에게 더 말해야 뭘 하겠나? 이제 말하는 것도 지겹다.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냐며 송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여전히 관료 장악에 실패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비판인데요. 그는 재난지원금의 선별과 보편 논쟁 속에 지금까지 보편 1회, 선별 3회를 지급했다. 그렇다면 보편과 선별을 같은 횟수로 지급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면 과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실질적인 재난지원금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판단의 잣대로 디밀었습니다. 기재부는 왜 이 캐시백에 집착하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주로 이제 그 고소득층에게 뭔가 국민지원금을 주자니 도저히 뭐 이렇게 피해 계층한테 더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연봉 1억도 넘는 사람들한테 더 주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 고소득층한테 신용카드 캐시백을 걸면은 이분들이 어차피 좀 뭐 신용카드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소비를 촉발시키고 이것이 또 내수 회복에 진작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나가는데요. 카드사에 네.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위 20%를 아예 주지 말자. 뭐 그건 하나의 철학이죠. 기재부의. 그렇죠. 기재부의 철학이죠. 기재부의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기재부의 철학이고 기준이라고 하면 또 반면
코로나는 모두 전 국민이 겪은 거라 우리가 PCR 검사, 백신 맞는데 상위 20%는 돈 내고 맞으시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철학인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기재부가 상위 20%한테는 세금을 쓸 수 없다. 이미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요. 근데 그럼 아예 주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3% 이상 다음 분기에 세금을 썼을 경우 그 증가액, 그러니까 카드를 썼을 경우에 그 증가액의 10%를 주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서 결국은 카드사에 돈을 돌려주잖아요. 세금 안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카드사에 돈은 가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여지지 않습니까?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그 세금 가지고 전 국민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에 왜 카드사가 등장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계속 카드사 캐시백을 주장하면 홍남기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이 카드사로부터 뇌물 거래와 흥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모피아가 카드사에 있거나라고 의구심을 던졌는데요. 너희들 모피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선별하는가? 삶의 곤란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불완전하고 자의적인 선별에 의존하지 말고 가장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는 나는 민주당이 이런 땡땡들로 가득 찬 정당인 줄 정말 몰랐다며 숫자가 많은들 뭐하겠나. 이렇게 땡땡들이 많은데 머리수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다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관료들을 장악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래서 내년 대선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홍남기도 대선 출마하는 건 아니겠죠?